안녕하세요. 환경 글로벌 마켓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지킴이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유육 특파원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은행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경기 침체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경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한꺼번에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유역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선 이틀 전이죠. 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3월 FMC가 열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좀 지루하게 봤지만 잘 봤어요. 파월이 말한 말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좋았어요. 왜냐, 페드 멤버끼리도 안 올릴 고민도 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unanimously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솔직히 들렸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상과 같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윤 시아님이 그걸 보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베어리시하게 마켓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여러 리서치하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뭐 더비시하다는 말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조금 더 헛기시하게 들렸는데 왜냐? Sometimes maybe 말을 이러면 이자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네. 그 말도 맞아요. 저희도 한 번은 더 올리고 두 번까지도 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적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은행이 우리가 필요한 restrictive liquidity drain을 해주면은 안 올리겠지만 안 하면은 우리가 올릴 거다. 그러면은 끝에 가서는 좋게는 안 들려요. 경제한테. 그러면 그 얘기는 은행한테 니네가 신용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시나요? 할 수 없이 줄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들은 지금 중소은행들, 리지널 은행들은 지금 디파지트 돈이 지금 흘러나가니까 마니 마켓 펀드 쪽으로 그 첫째고 둘째 돈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또 뭐가 터지냐 그 commercial real estate가 문제다. 그거를 제일 많이 빌려주는 은행들이 리지널 은행들이에요. FMC에서 핵심적인 거를 뽑으라면 이제 올려야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점도표에서 그렇게 나왔고 파월 의장도 이렇게 바꾼 걸 보면 썸과 메이를 강조를 한 걸 보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에서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5.5를 잡고 가면서 여기서 내릴까 올릴까 forecast, Fed 펀드를 5.5를 잡고 갔는데 5.5 가려면 두 번 더 올려야 되고 그 두 번 더가 예상이 맞는 것 같고 안 올리게 되면 은행들이 역할을 해줘서 안 올리는데 하여튼간 더 restrictive하게 가야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인플레이션 꺾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맨날 그 아르서 번 얘기만 끌어냈는데 이번에는 보컬 얘기를 좀 끌어낼게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넘어가면서 보컬가 이자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페드 펀드가 16%까지 갔어요. 그러다 리세션이 생겼어. 그랬더니 보컬도 이제 리세션 생겼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꺾이겠지 하고 이자를 6개월 8개월 만에 16에서 11로 내렸어요. 이거는 막 레벨이 높으니까 크게 내렸어요. 이미 침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온 가운데 페드 펀드를 16에서 급속도로 11까지 내렸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거야.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몇 달 만에 또 11에서 17로 올렸어.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보면 왜 인플레이션이 안 꺾여 리세션이 와도. 그러다가 16에서 11, 17, 18까지 가서 한 1년 후에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꺾이는 방향이 잡힌 걸 확인한 다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80년대 초반이야. 그거를 보는 파월이랑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그냥 자연스럽게 꺾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ed 하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리코딩 할 때 그만 올려라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꺾이고 있다. 하지만 페드는 그렇게 쉽게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야. 걱정을 아직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보컬 시대를 예상해서.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꺾이는 건 보여요. 그죠? 우리 계속 꺾이는 게 보이지만 속도를 갖고 걱정하는 거고 빨리 안 꺾여갖고 5, 4에서 멈추면 어쩌냐가 첫 번째 걱정이고 다시 재발동해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페드는 조심스럽게 내리는 연말까지 내리는 가능성이 꽤 저도 높다고 보는데 확인을 한 다음에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플레가 잘 안 꺾어지던 거는 유가 때문이었다. 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버텼고 Right. 그러면서 결국은 금리를 높이고 그때 유가도 내리면서 결국은 인플레가 꺾였었다라고 Right. 얘기를 하거든요. Right. 근데 지금 유가는 벌써 경기 침체 얘기가 시작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우려가 커지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유가가. 그럼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80년대 인플레이션 미국이 유럽 같이 유가 때문에 해서 그렇게 쉽게 안 내려왔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반반. 유가도 반, 그 레이버 문제가 반. 그래서 레이버 문제는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상하는 게 레이버 문제는 그 레이버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어졌고 그건 내려오지만 유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지금이 거의 바닥이다.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60불 잡고 갔잖아요. 저는 리세션, 마일드 리세션 생기면은 60불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머리 생각이 바뀐 게 마일드 리세션에서 조금 더 리세션 세게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까지 우리가 마일드 인플레이션, 뭐 소프트 랜딩 해봤자 0에서 살짝 위 밑 갖고 고민하는 거지. 방향은 growth가 둔화된다. 였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real GDP가 마이너스니까 리세션이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nominal GDP가 0을 잡고 가면은 주식한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사람들이 믿는데 이렇게 되면은 nominal GDP 자체가 네게티브 되면은 주식한테는 안 좋아요. 그 예전을 보니 결국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지금도 기술주가 좋고 주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를 내리는 게 침체가 와서 내리는 거면 결국은 침체가 오고 나서 바닥을 찍더라고요. Right. 근데 침체가 안 오는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면 괜찮았고요. Right.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봤더니 인플레 문제가 있었을 때는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뭔가 터졌을 거다. 그래서 주식을 탈 때다라고 Right. 했고 인플레 문제가 없었을 때 디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페드가 금리를 내리시하면 그거는 사란 얘기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게 07년을 보면은 그때 10월 달에 내가 한국 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이자를 ECB랑 페드가 계속 같이 올리다가 ECB는 또 그때 올렸어요. 근데 페드는 내렸죠. 눈치가 좀 빨라 갖고 내렸어. 50bp를 아예 내렸어. 25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다 빤히 아는 게 그때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당연히 그런 예상은 안 하지만 안 좋은 게 보여서 내렸지만 그 후로 주식은 계속 또 내려갔고 그러다가 베어 스턴스가 2008년 3월에 터지고 주식이 20% 떴어요. 네. 그때 페드가 또 도와준다 이래서 또 베어 스턴스 바운스. 바운스. 그래요? 그런 말이 있구나. 그러다가 그게 진짜 피키였어. 그러고서 계속 깨졌지. 뭐 그게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 너무 페드가 내리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FMC에서 제가 그러니까 페드 파월 의장 발언 중에 자세히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은 지금 페드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최소 100bp 뭐 3번 혹은 4번 정도 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 계속해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Right. 그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의 말이 맞습니까? 파월 의장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페드의 intention은 페드를 믿어요. 연말까지 안 내리겠다는 위지는 믿는데 거기서 인플레 걱정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 보컬 같이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향은 벌써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내릴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안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포인트는 뭐 내가 말을 더 할 거면은 인플레이션 확인된 다음에 내리겠다만 더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지금 상황을 들어오고 사람들 만나보면 최근에 은행 위기가 2주 전에 터지고 3월 1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요새 은행 얘기만 많이 하지 인플레이션 얘기는 이제 덜해요. 다음 주에 물론 뭐 PC 물가도 나오고 유럽의 3월 CPI 물가도 나오고 뭐 나오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맞아요. 관심은 많이 줄었는데 윤 전무님은 그게 쉽게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페드가 조심한다는 말 표현이고 둘째 방금 하신 말이 정확한 게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다음 그 CPI 리딩 이제 2번 다 남았을 거예요. 그 미팅 전에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CPI가 너무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은 이게 굳이 마켓은 그 initial reaction 그걸 뭐라 그러지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 parves dog인가 띵띵띵띵 하면은 음식이 나올 줄 알고 강아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낮으면 주식이 사야 되겠다는 습관이 됐어. 맞아. 버릇이 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면은 일단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리액션이. 그치만 생각해보면 다시 그게 안 좋다는 걸 느껴서 팔 것 같아. 주식이 인플레이션 낮으면 떴다가 깨질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젠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예상보다 빨리 내려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 어제 저는 고용도 이런 상황에서 뭐 은행들이 돈줄 줄이면 기업들이 별로 고용을 안 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해고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실업. 그런데 많이 안 늘었어요. 또 19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은행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거든요. 그거는 아직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래도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는 거?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어떤 컨퍼런스 가서 어느 다른 회사 이코노미스트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그걸 열심히 지켜본다 그러더라고. Corporate employment. 근데 그게 하이어링이 줄어들고 있고 레이오프가 시작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요. 레이오프가 더 커지고 있다. 택도 당연히 계속 레이오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broad industry 회사들도 이제 하이어링을 멈추고 이제 레이오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일 거예요. 한 몇 달 안에. 몇 달 안에. 상반기 안에는 나온다. 고용도 확실히 냉각되고 있구나. 쿨다운 되고 있구나가 나올 거다. 물가도 나올 거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아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역 은행들이 아직도 여전히 First Republic 이런데 주가가 흔들흔들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는 계속 확산이 될까요? 지역 은행 문제는 더 앞으로도 뭐 몇 개 은행이 더 위험해지고 또 뭐 페드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지진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진이 생기면 여진이라 그러나 생긴다는데 여진이 더 센 거가 요번에 터키 같이 똑같이 생겼던 더 센 게 나올 건지 약한 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계속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생긴다고 믿으면 안 되죠. 얼마나 심해질까는 모르겠고 페드가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인가는 나는 페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터지면 막고 그 전액 예금 보장을 안 하더라도 예금 보장도 이게 참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예민하게 듣는데 옐렌이 그냥 말로 다 막아줄게라는 말을 못하는 게 저는 맞는 거고 왜냐면 다 막아준다 그러면 내가 은행이라면 다 막아줄 때 투자 더 공격적으로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아주면은 QE가 아니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거 QE 아니야? QE 당연히 아니지. Liquidity trap이지. 그러니까 90년 후반기에 일본
은행이 QE 처음 시작할 때 경제가 안 좋아 QE 시작하게 하고 은행들한테 공개해서 돈을 풀어주기 시작했어. 근데 일본 은행들이 그 돈 갖고 뭐 했어? 이걸 케인즈의 liquidity trap에 포함되는데 깔고 앉아 있었어. 맞아요. 왜냐면 리세션 오는데 이걸 왜 풀어줘?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은행들한테 주는 돈들은 은행이 그걸 돌아서 랜딩을 안 해요. 못 해요. 오늘 지금 24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유럽 시장에 지금 도이치뱅크가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뭐 무슨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도이치뱅크 주가가 많이 내리고 CDS 그러니까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많이 올랐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원인도 없어요. 원인도 없고 그냥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크레딧 스위스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도이치뱅크가 많이 내렸다가 약간은 지금 찍을 때쯤은 좀 회복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 유럽의 어떤 위기 이런 것도 다른 큰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 있습니까? 유럽을 내가 그렇게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독일에 살아서 그런지 독일도 미국 같이 리지널 뱅크가 많아요. 독일은 시스템이 1700년대 독일의 골든 센츄리가 리지널 뱅크, 리지널 대학교, 독일이 대학교 컨셉을 만들어낸 나라인데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리지널 돼 있는데 그런 말도 나왔더라고 오늘. 그 리지널 은행들이 독일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꽤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08년도에 그 미국의 서프라임을 제일 많이 갖고 간 은행들이 유럽의 은행들이고 그 안에서도 리지널 뱅크들 그쪽이 그 미국 그 서프라임도 많이 갖고 왔고 이번에도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꽤 많이 갖고 있다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났고 솔직히 우리도 그 얘기했어 오늘 아침에 이거 뭐냐고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 우리 쪽에서도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걸 왜 사? 무슨 문제 있지? 이러고서 겁먹은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확인하고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먹튀. 먹튀야 무조건. 그만큼 센시티브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하여튼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니 굳이 확인은 안 됐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일단 튀고 보자.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지역 은행들이 앞으로도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Right. 그렇다면 사실 지역 은행들이 아까 말했지만 미국도 어떤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몰기지가 많거든요. Right. 그래서 그쪽으로 위기가 전이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특히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도 내고요. 월셔널, 블룸버그 이런 데도 계속 그런 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commercial loan을 제일 많이 하는 은행이 Regional Bank. 기억나요? 우리가 2021년 12월에 비디오 찍을 때 내가 아예 거꾸로 그때는 경제가 좋았을 때 investment bank를 사지 말고 regional bank를 사라. 그래서 그거랑 oil, healthcare. 맞아요. 근데 1, 2월에 깨졌을 때 healthcare가 아예 깨지고 기름이 좋아서 기름은 주식은 떴고 regional bank 주식은 떴어요. 맞아요. 그때는 아예 글로 숨었어. 그때는 경기가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지. 지금은 아예 그쪽이 제일 심각하고 경제가 안 좋은 게 보니까 아예 내가 싫어하는 택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나오기는 싫은 거야. 나와봤자 그러니까 FOMO 이게 또 뻥 1월 같이 뜨면 또 언제 갑자기 또 오르면 나 혼자 주식 나 혼자 그냥 채권 들고 있고 다들 막 20%씩 먹고 있고 이런 거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불안해서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팔기 싫으니까 어디로 숨을까? 지금은 택 쪽으로 숨는 거야.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리지널 뱅크 안 좋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어디서 망가질 건지 예상해보라 해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커머셜 리얼에스테이트가 제일 안 좋게 보인다. 근데 그 커머셜로 가면 그거는 은행 위기를 더 심화시킬 거고 Right. 사실 그거는 이렇게 한번 번지면 경제 전체를 막 뒤흔들 수 있는 요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마일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센 하드 랜딩으로 가지 않나. 나는 굉장히 센 거는 아직은 예상 안 하고 그냥 저도 꾸역꾸역은 포기했다는 말을 여기서 했나 미나리에서 했는데 꾸역꾸역은 포기하고 생각보다는 내 예상보다는 좀 더 센 리세션이 오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말로 garden variety recession. 89년, 91년 리세션을 예상하지 2008년도 아니고 2000년은 tech bust 때문에 심하게 느껴졌죠. 그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렇게 좀 위기가 보이는 그런 구석이 몇 개 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지금은 크게 더 있는 것보다도 그냥 이거는 진짜 the best forecasted recession. 1년 전부터 계속 보이는 리세션이라서 클래식 리세션인데 제가 지금 당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당연히 이 은행들이 너무 겁먹어갖고 디파지터리 나갈까봐 돈을 안 빌려주면 이게 너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뭐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debt ceiling 문제가 남았어요. 이것도 미국이 당연히 디폴트는 안 한다고 100%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한 명도 안 빼고. 하지만 끝까지 할 것 같아. 왜냐? 리퍼블리컨이 원하는 거는 fiscal constraint. 그것도 경제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최고 위기보다 fiscal constraint을 중심으로 싸울 건데 그러면은 경제한테 fiscal 도움을 정부가 못 줘요. 그럼 이 리세션에 들어갈 때 힘들게 나올 거, 그러니까 천천히 나올 거고 힘들게도 맞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그 싸움의 끝까지 굉장히 누가 코피 많이 터질 것 같아. 시장이 많이 터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믿어도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도 이 재정을 감축을 할 거기 때문에 안 좋을 거고 Right. 합의를 안 하면 진짜 큰 재앙이고 그럼 완전 대화할 필요도 없지. 미국 정부가 디폴트하면.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 들어보면 다 안 좋아요. 사실 뭐 이제 은행도 안 좋고 경기는 더 둔화될 거고 경기 둔화가 경착륙으로 갈 확률도 높아졌고 뭐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면 진짜 경착륙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부채 한도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식은 괜찮아요. 주식도 다시 4천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3월 10일보다 지금 S&P 지수가 더 높아요. 나스닥은 당연히 3월 10일 날 은행 위기가 터지기 전보다 당연히 높고요. 지금 S&P 500 지수도 사실 그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게 맞습니까? 근데 뭐 이것도 솔직히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빅텍은 작년 9월 뭐 그때 마지막 막 이게 거짓 다 아니냐 이게 4,250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S&P는 당연히 그 밑에 가 있고 그 빅텍 주목은 그때보다는 조금 위에 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든 많이. 그리고 세미가 많이 깨졌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세미가 제일 신기해. 세미도 별로 안 좋은데. 세미는 제가 보니까 세미하고 엔비디아 이런 건 다른 쪽인 것 같아요. 완전히 AI 그 제너러티브 AI 때문에. 엔비디아, AMD도 maybe 포함해서 좀 다른 건. 걔네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뭐야 이 챗GPT 뭐 이런 문제가 좋은 점 때문에. 하지만 세미 인덱스 자체가 다 같이 휩쓸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도 나도 다. 그렇죠. 다 좋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세미가 왜 이렇게 막 좋은지는 모르고 돈이 다 글로 찾아가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 주식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near term. 그러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near term 모멘텀이 계속 튼튼하니까 3,800 우리 트레이더가 3,800 지킨다 그러는데 나는 near term은 믿어요. 왜 모멘텀이 그쪽인데 자꾸 이렇게 꾹꾹 찔러대면은 위기가 위기가 꾹꾹 찔러면 6월 말이 저희 베팅이에요. 3,800. 6월 말까지 못 지켜요. 3,800 밑으로 갈 거다. 6월 말까지. 내가 연말에는 연말에는 9개월. 9개월은 좀 머니까 깨졌다 회복을 천천히 할 거라고 난 믿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기술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주를 살 타이밍 아니겠죠? 아니죠. 죄송해요. 브로큰 레코드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이프 헤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력적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가격 문제죠. 테슬라하고 똑같군요. 테슬라 2배 됐습니다. 메타도 2배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거짓 2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대박은 안 나고
잘 될 거라고 그랬어. 적당히 먹으면서 안전하게. 나는 그거 더 그 좋아해. 얘기했어 분명히. 맞아. 그 다음 달 이제 3월 말인데 네. 4월 또 중순이 되면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Right. 1분기가 사실은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 같은데 3.2%. Right. 뭐 대부분의 IB들도 최소 1에서 2% 정도 성장을 했을 걸로 보거든요. Right. 추세 정도라고 볼 수 다 지나간 있는데 일이에요. 그러면 어닝도 괜찮지 않을까? 다 또 지나간 그래서 일이에요. 1월 어닝 1분기 어닝 시즌도 예상보다 좋잖아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네. 나는 이렇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근데 다 지나간 일이라고. 왜냐 나는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서는 그 데이 트레이더 분들하는 제가 하는 얘기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실 건 왜냐면 우리 트레이더 같이 모멘텀을 보고 짧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더도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 배팅하고 나서 너 왜 그렇게 막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칠 자신이 있대. 그러니까 걔도 데이 트레이딩 멘탈리티를 그 말을 한 거야. 근데 나는 큰 그림으로 봐서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작년 그 earnings를 보면은 first quarter 1분기라 그러나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이렇게 보면은 8%, 6%, 4% 네거티브. 그러면은 year over year가 이렇게 꺾이는데 그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봤을 때 이게 비트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상을 그렇게 내려놓고 비트했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네거티브가 됐어요. 그럼 더 네거티브가 계속 될 건데 이번에도 또 많이 내려놨으니까 또 비트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이 방향이 이러고 이때까지는 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위기가 드디어 생겼어. 근데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운 슬로프에서 위기가 생겼는데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안 내려간다고.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은 1분기는 과거고 2분기부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읽어봤는데 그래서 6월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그 뭐야 그냥 3,800은 뚫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얘기도 읽어봤는데 뭐 칩 얘기하는데 칩 회사들이 작년에 그 earnings가 떨어져서 막 flood the market 너무 막 팔아댔대.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살 사람들이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금년에는 별로 그러니까 경제가 더 꺾이면 살 필요도 없고 크게는 이렇게 되면은 칩 세미컨덕터가 지금 좋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좋을 거야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앞당겨서 팔았잖아. 앞당겨서 그래서 싸게 팔으니까 샀고. 마지막 세일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팔아버렸다 이미. 근데 나는 칩 애널리스트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럼 그걸 읽고 나서 나같이 매크로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거는 안 좋게 보이는데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엑스퍼트는 아니에요. 세미컨덕터.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전무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뷰도 베어리시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베어리시하고 이런 경우에는 채권은 사야 되는 겁니까? 그 금리 정점을 찍었고 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내가 좀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사람이 확인되는 게 제가 저번에 우리 같이 이 방송은 좀 이렇게 띄엄띄엄하지만 미나리는 좀 종종 나가서 말을 하는데 99불에 내가 리미로를 넣었다고 계속 노래 불렀죠. 근데 TLT 그러면 그게 4% 살짝 위였어요. 네. 그래서 계속 사고 싶은 위치가 있었는데 한 번밖에 안 지켰어요. 그래서 샀어요. 운 좋게. 근데 거의 고점에서 사셨네. 너무 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운이라는 말이 내가 예상한 개인 재산 100만 불 정도. 그렇게 많이 안 샀어. 3번 나눠서 나는 꼭 나눠서 사요. 네. 근데 한 번 지켜갖고 이렇게 많이는 안 샀는데 욕심상 이게 딱 6일 후에 109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속도가 좀 느려서 108.5 이렇게 팔았어요. 그게 그러면 한 3.4 막 이랬어. 3.4. 3.4인가 3.5인가. 이래서 팔았는데 다 이래서 이제 0이야. 없어 채권이. 그리고 금도 1905에서 14에서 두 번 팔았어. 가서 찍을 어젠가 2,000달러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살짝은 좀 아쉬운 거야. 어쨌든 먹었어. 두 번 먹었어. 산 거는 1,800 초반이면 1,700달러. 금년에 두 번 먹었어.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2019년부터 사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금이 1,500불 정도에서 샀는데 그때 벌써 많이 떠서 내 직원이 벌써 많이 떴는데 근데 방향이 난 불경기를 그때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 내가 민스키 모멘트 스피치를 했어 한국 가서 불경기가 보였어 20년도 넘어가면서 근데 코비드 때문에 진짜 불경기가 왔냐 안 모르겠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는 거고 경제 사이클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니 근데 불경기 레이트 사이클이 보였어. 예. 그때 김현석 씨가 이 비디오 하기 전에 마지막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나 찾아왔을 때 맞아요. 그때 내가 불경기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금을 샀어 그 이후로. 그래서 계속 갖고 있다가 많이 팔았는데 진짜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아직도 갖고 있어. 금은 0으로 가고 싶지가 않는데 2,000불에서 금을 굳이 사야 되냐 고민하고 있어. 채권도 마찬가지로 금이랑 채권은 테일 리스크. 주식을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사도 돼요. 헤징이 되니까. 하지만 나는 주식이 많이 없어서 별로 헤징 니드가 아니야. 그냥 욕심상 사고 팔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TLT 102불에다 찍어놨어. 102불이면 얼마냐? 한 3.8?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0 years 말고 30 years. 20, 30 years. 왜냐면 10 years는 liquidity 때문에 더 내려가 있고 20년, 30년 더 위로 가 있어요. 그 3주 전만 해도 거꾸로 인버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normalize 됐잖아요. 커브가. 이렇게 되면은 가능해서 그냥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냥 포기하고 언젠간 사야 되냐. 근데 내가 만약 급하게 살 거면은 그 3.8도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덫을 놓고 아직도 기다리는 게 맞지만 불경기가 걱정 진짜로 되기 시작하면은 덫 놓으면 안 돼요. 주식도 거꾸로 덫을 놓고 기다리지만 회복이 한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랬잖아. 3,600, 3,400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덫을 놓고 기다리되 만약에 내 가격으로 안 갔는데 경제 회복이 보이면은 비싸든 사든 그때는 사야 돼. 그때는 기차가 떠나니까. 그러면 채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3.8이 아니라 지금 3.5라도 사야 돼. 왜냐면 3 쪽으로 가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판단을 고치진 않았군요. 아직은 욕심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오를 걸. 그때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게 불경기 생기면은 3까지도 가고 조금 더 센 불경기가 생기면 3 밑으로도 가지만 long term 3년 5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80년대 90년대도 그랬지만 그때 타겟이 2%였지만 2.5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페드가 그 정도면 괜찮았고 요번에는 deglobalization, 에너지 reshuffling하고 reshoring이죠 한국말로 그리고 그 demographic 문제 때문에 미국은 길게 3% 유지를 하는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다음 5년 10년은 그냥 예상. 그럼 많이는 안 내려가겠네요. 그러니까, 0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리세션 때문에 리세션 때문에 0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유지를 할 거냐. 그런 문제는. 그래서 리세션이 생기고 마일드보다 좀 더 세면은 10-year treasury가 3 밑으로 2.5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거기서 머물러 갖고 나 이제 2.5야 이젠 팔아도 되라는 기회를 얼마나 쉽게 줄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전무님이랑 그 시아유님이랑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시아유님이 주로 베어리시 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돈 버는 아이디어,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되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마 실행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메타, 오일 작년 말에 오일, 뭐 그다음에 TLT, 금 이런 말씀들을 해서 먹고 이제 다시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렇죠. 내가 레커멘드하는 주식들은 다 내 리세션 방향으로 안전하게 사는 거죠. 너무 깨지지 않는 주식 아니면은 내 가는 방향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오일도 뭐 살 때는 아니고. Right. 나는 기름을 놓친 게 아쉬운데 내가 기다리면 된다 그랬는데 좀 오래 기다려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60불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름이 떨어지는데 기름 주식들은 잘 안 떨어졌죠. 2번인가 3번 먹고 떨어졌어요, 저는. 근데 요번에는 안 쏘가 안 팔어. 근데 드디어 이게 70불 밑으로 60 잡으니까 300
220불에서 OIH 중심 제일 어그레시브한 기름 주식 257불, 250불 쭉 깨졌어.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OIH 기준으로 한 200불? 200불을 두 번 찍었어요. 그때 두 번 샀고, 근데 세 번째 찍었을 때는 못 샀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번에 찍으면 살 거예요? 찍으면 사야죠. 왜냐면은 5년을 중심으로 보면은 5년 정도 보고 산다. 그러니까 왜냐면 방향은 리세션, 그러니까 200에 사서 150 되면 아쉽게 더 사겠지만 이런 건 세 번 나눠서 사야 돼요, 무조건. 나는 200부터는 무조건 사도 된다. 왜냐면 5년 중심으로 보면은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60불이 바닥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나는 ETF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샀어요. 세 개 다 샀어요. XOP는 Gas and Energy Exploration. 채굴하는 주식. 가스도 포함해서 exploration. 그리고 OIH는 oil services. 그것도 exploration 중심. 그리고 BD는 내가 Vanguard 어카운트가 있어서 다른 iShares 버전도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 그 엑선 뭐 이런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면은 diversification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일은 그렇고 메타는 이제는 관심이 없으시고. 관심이 없죠. 왜냐면 나는 주식을 내가 왜 그렇게 금년 연말에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인디비주얼 주식이 문제가 뭐냐면은 compliance. 맞아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누가 꼭 사고 팔면 못 건드려.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연말에 정리하는 의미로 팔았는데 배가 아프죠, 저는. 근데 메타는 지금 하여튼 뭐 사고 팔고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자체가 없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가 너무 비싸죠. 지금은 비싸죠. 근데 틱톡 보셨지만 우리 아까 둘이서 그 얘기도 했잖아. 틱톡 보면은 저거는 진짜로 어제 미국 카원에서 틱톡 CEO가 나왔죠. 중국계 CEO 싱가포르 학교인데 나와서 대답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책 읽는 것 같이 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저 사람 아무래도 제대로 대답 못하고 책 읽는 거 봐서는 오너가 진짜 사장이 아닌 것 같고 얼굴마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 자체도 완전히 공격적인 질문만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을 막 깨는 거야. 너 스파이지 이런 거죠. 너 스파이잖아. 아니야? 너 맞잖아.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답을 해줘. 그러니까 막 입을 막아버리는데 그럼 틱톡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밴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중심을 이제 중국 정부랑 싸우겠지 또 싸울 이유가 또 하나. 그러면 메타에는 좋다. 그런 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황. 내가 1954에 팔 때도 그 얘기했어요. 1750에서 1800 되면 살까 그러다 1800 갔잖아. 그래서 그때 우연히 또 미나리가 그때 있어서 그때 막 열심히 저도 막 내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깨지겠지. 그때 SVB 때문에 빵 또 떴잖아. 근데 금도 이게 최악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한 2,500 가지 않을까요? 이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1,500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 달러 환율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 달러를 한국 돈 빼고 얘기할게요. 네.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 기준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유럽,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이자를 안 올리면은 달러의 강세가 조금 꺼지고 있죠. 첫째. 유럽이랑 비교해서 유럽이 한 50bp 더 올리고 미국은 maybe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되면 유로가 조금 더 셀 확률이 있고 근데 크라이시스가 누가 더 심하게 위기가 오냐의 인플루언스가 제일 높을 거고 이자로 따지면 유로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일본이랑 달러가 the other 다른 큰 커런시인데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yield control을 좀 푸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일본의 인플레이션 3.8 있고 여기보다는 낮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높으니까 한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좀 yield curve를 조금씩 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엔이 더 세질 거고 벌써 1,130불까지 가고 130엔. 오케이. 네, 거의 다 있죠. 130엔. 그래서 일단 130에서 120 사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중국도 뭐 사실 지금 계속 경제가 좋으니까. 약간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중국은 뭐 그 바스켓의 큰 인플루언스는 아니고 일본, 유럽 이렇게가 큰 인플루언스인데 이렇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는 이제 끝났구나. 페드가 끝났으니까. 하지만 한국 원이랑 달러랑은 또 다른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위기가 미국이 생기면 한국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중국, 미국 중심으로 엑스포트를 하니까 중국의 힘이 미국이 약해질 거를 지켜주면은 달러 완이 1,300을 지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나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없진 않지만 1,400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1,500까지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미국의 위기가 터지면, 그러니까 뭐 지역은행 위기가 상업 부동산으로 올라가고, 사실은 제가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들이 미국의 오피스 빌딩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메자닌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만약 상업용 이 부동산들이 흔들리면 메자닌은 거의 그냥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하면 아마 원화에 더 만약 이런 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 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맞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미안해요. 또 자연스럽게 회사 선전을 해주셨네. 저희는 메zzanine 프로덕트를 만들라고 생각했다가 마음 바꿨어요. 2019년도에 아예 시니어를 조금 살짝 레버리지해서 메zzanine 선순위. 예. 근데 그게 2000년도 코비드 터지고 나서 리얼에스테이트 막 뜰 때 안 건드려 갖고 고객들한테 우연히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한테 조금은 호평을 받고 있고. 너희들 왜 안 사? 그러다가 작년부터 잘했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도 이게 막 베리시 갖고 맞네 잘했네 그러다가 금년 1월 달에서 쟤 뭐야 그러다가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짧게 생각을 해갖고 판기현을 너무 짧게 해. 그래서 나 맨날 노래 부르는 게 큰 그림으로 갑시다.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1번이 safe haven currency였는데 이젠 그걸 뺏겼구나. 근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다시 돌아갈 왜냐면은 이게 미국 은행이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니까 다시 아예 진짜 boring 재미없는 일본 심지어 거기에 스위스가 흔들리니까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스위스 프랑이 이번에 완전 박살났어요. 다들 안 믿어 이제 스위스는.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게 가는 일본 경제가 그래도 아직도 세이프하죠. 왜냐? 얘네들은 재미없어서 벌린 게 없어. 맞아. 와. 솔직히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그럼 일본의 나는 더 내려간다. 일본 세이프 헤이븐 뺏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일본이 금리 올리면 그러면 막 엄청나게 엔화 강세가 올 수도 있겠네요. 강세 얼마나 강세인지 모르지만 일본 옌이 올라갈 확률이 두 개 생겼네. 저는 좀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고 갑자기 뭐 도이치뱅크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몰랐는데 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 G10이라 그러죠. 글로벌리 중요한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 그런 거 다 보호를 했는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몇 개 무너지면 진짜 또 이상한 상황이 2007년, 2008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약간 돼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겠죠. 나는 큰 은행은 없어요. 아예 우리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미나리에서 했나? 1월 달에 그 제이미 다이먼스나 그 JP 모건이나 뱅크 아메리카 얘네들이 리저브를 왜 이렇게 크게 갖고 가? 얘네들도 이거 갖고 earnings 그 manipulate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저브를 많이 갖고 가냐?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스가 그때 TV에 나와서 CNBC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 soft landing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자기는 조만간 뭐가 터진다. 근데 그 얘기를 2월 달에 했다. 근데 이제는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큰 은행들은 이게 벌써 보이기 시작한 거야. 하여튼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인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좀 베어리시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있는 상황을 현재 월가에서 생각하는 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나쁜 말만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현재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 또 몇 주 뒤에 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이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트레이더가 30년 일한 트레이더가 자기는 3,800 지키고 먹튀하면서 주식을 갖고 있겠다. 앞사이드 안 놓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오늘 내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personal account trading을 끌어들이는 건 회사 얘기를 좀 다는 못하니까 다는가 쪽 원래 이렇게 정확히 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먹튀를 잘하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은 뭐든지 기회죠. 내려가든 맞아요. 깨고 변동성이 큰 때가 그런 분들한테 더 기회죠. 네, 지금은 변동성이 클 거예요. 네. 행운을 빕니다. 빕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